현재 플레이 미디어라는 음악이 연주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됐는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이미지 32비트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ASM 데모라고 적혀 있네요. 어셈블리어로 개발된 콘솔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32비트로 개발이 됐네요.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한번 해보고 덤프 가능한 실행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솔 프로그램에 덤프를 떠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.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 우선 x64 디버그에 플래그인을 하나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. x24비트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는 홈 사이트에서 컨트롤 F 기능을 이용해 bump라고 입력합니다. 그러면 11개의 영문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하스펠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검색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onlydump.ex라는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리소스 메모리 dump for x24 dbg라고 적혀 있네요. 이 부분에서 왼쪽에 onlydump ex 이 부분을 선택 후 진입합니다. 그러면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는 홈사이트에 도달했는데요.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그림을 선택해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.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only dump ex zip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. 현재 다운로드가 끝났는데요. 옵션에서 폴더의 표시를 선택합니다. 네, 그럼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제가 2개를 받아놨네요. 이 폴더를 더블 클릭 선택 후 열어놓습니다. 바탕화면에서 x24 디버그 아이콘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x32, x24라는 폴더 2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바탕화면에 플레이 미디어라는 이 프로그램은 32비트로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x32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진입합니다. 그리고 플래그인즈라고 적힌 이 부분을 또 선택 후 진입합니다. 방금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 only.dump.ex 이 파일을 더블 클릭 후 진입합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의 플러그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확장자가 PLW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IDA라고 적혀 있죠. 이거는 아이다라는 디버그용 전용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x24부터 디버그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only dump ex x64 dbg 적혀 있으며 확장자가 db32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2개의 파일이 x24 디버그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32비트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가 db32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끌어가지고 복사를 합니다. 네, 그리고 창을 닫아줍니다. 또 닫아주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.
플레이 미디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 후 X24 디버그로 열어줍니다. 현재 NTDLL이라는 이 지점에 포인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.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.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실제 OEP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더블 클릭 선택합니다. 그리고 OEP라고 적어줍니다. 오리지널 엔트리 포인트라는 뜻이며 이 프로그램의 실제 진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으로 단계 실행해 줍니다.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프로그램에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하지는 않고 코드 패치가 목적이므로 남은 부분을 하나 선택 후 코드 패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미디아웃롱 메시지라는 이 부분의 함수 부분에서 음량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라인 코드 배치하는 것으로 선택 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설정해 놓겠습니다. 인라인 코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빈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빈 공간을 금방 채울 수가 있습니다.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하면은 X24 디버그에서는 이 프로그램 아래쪽에 많은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꼭 이렇게 프로그램 아래쪽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의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. 빈 공간을 사용한다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금 OEP라고 적어놓은 오리지널 엔트리 포인트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의 빈 공간의 바로 위쪽 부분이 OEP였네요. 현재 이 부분을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부분을 코드 패치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코드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. 제가 앞전에 많은 강의를 했지만 이 코드 패치하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앞전에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실력 향상 방법은 없으며 많은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빈 메모장을 하나 실행 후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. 다음에 코드를 복원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빈 공간이 있는 이 부분에 한 부분의 주소를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복사한 주소를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 놓습니다. 다시 상단으로 이동 후 이 부분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놓은 이 부분에서 코드 패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.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해도 됩니다.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해 주기 전에 앞전에 메모장에 붙여놓은 이 메모리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.
그리고 JMP 명령을 입력 후 붙여 놓습니다. 그리고 잔존 바이트는 노브로 채운다. 이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고, 크기 유지가 현재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XADP 붙여넣기를 선택해 놓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. 현재 보시면 코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진입해 보면은 아래쪽에 변경하고자 있는 목표 지점이 있는 그 지점으로 포인트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모장에 붙여놓은 코드를 하나씩 복사해 붙여놓도록 합니다.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붙여넣습니다. 명령어가 다음보다 더 큽니다. 이런 빨간색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은 크기 유지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해제합니다. 그러면 파란색으로 성공적으로 인코딩 됐습니다.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확인을 누릅니다. 다음 메모장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어 명령어를 복사 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프로그램에 덤프를 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명령어 인코딩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. 이 앞쪽에 있는 이 프로그램명을 지워주도록 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코드가 아니고 프로그램 이름이기 때문에 지워주면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확인을 누릅니다. 이 부분도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넣습니다. 현재 보시면 이 부분에 붙여놓은 부분을 편집을 했는데요.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습니다.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미디어 아웃 롱 메시지라는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위쪽에 이래 보시면은 같은 미디어 아웃 롱 메시지라는 함수를 볼 수 있는데 이 앞쪽에 보시면은 부호가 하나 이렇게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은 이 앞쪽에 부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상태로 사용하면 주소값이 잘못되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코드는 이렇게 붙여가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보시면 실제 이 코드 부분을 선택 후 복사 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덤프를 해도 오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 후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 후 스페이스바를 선택 후 붙여넣습니다.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부호가 하나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메모장을 확인해 보면은 복사한 이 100억 번의 코드를 다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고자 하는 코드 지점으로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코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 이 부분부터 원래 코드가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
주소를 복사합니다. 다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선택 후 JMP 명령 입력 후 붙여놨습니다. 그리고 잔존 바이트는 노브로 채우기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에 보시면 노브로 이렇게 변경되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코드가 깔끔해 보이도록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더블클릭 진입해 보면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브레이크 포인트 이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또 더블 클릭해 보면은 코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다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인라인 코드 패치가 현재 끝났는데요. 이 코드 패치한 값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패치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. 바탕화면 선택 후 패치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탕화면에 패치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패치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실행 가능한 덤프를 뜰 수도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을 선택 후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이 가능한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탕화면 선택 후 1.2xe.라고 적어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탕화면에 1.2xe.라는 프로그램이 생성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. 현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파일 패치라는 이 버튼을 선택 후 덤프 뜨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죠.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X24 디버그로 한번 열어주면 어떻게 보이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실행해주고 안으로 단계 진입 후 확인해 보면 아래쪽에 이동 후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면 방금 전 패치해 있는 파일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. 현재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원본 파일에서 자,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패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방금 저장한 그 파일을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이 파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패치한 코드가 없다는 얘기지요. 그럼 위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위쪽으로 여보시면 점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코드 패치를 했는데 저장한 파일을 한번 선택 후 확인해 보면 이쪽도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보시면 코드 패치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의 코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패치라고 선택한 이 기능으로서는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뜰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현재 이 콘솔 프로그램은 이렇게 패치를 실패했는데요.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도 패치를 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현재는 콘솔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패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 스카일라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덤프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에서 스카일라를 선택 후 OAP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주소를 확인하는데 여기 OAP 주소 값과 현재 실행해 놓은 프로그램의 OAP 주소를 찾아 가지고 두 주소가
동일하도록 변경해 놓습니다. 보기 선택 후 주석을 선택합니다. 자, 주석을 선택하면 여기에 보시면 OEP라고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적어 놓은 주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선택 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보시면 OEP라고 적어 놓은 이 주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주석을 적어 놓으면 이렇게 편리하게 OEP 지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. 다시 스칼리아를 선택 후 OEP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. 오토 서치를 누르고 오토 서치를 누르면 메시지 창이 하나 뜨는데요. 이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고급 검색 결과와 일반 검색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IT 검색을 고급 검색 결과로 사용해 보겠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 고급 검색 결과를 사용하겠다가 되겠고 아니요 하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. 아니요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.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. 자, 아니요를 선택하면은 고급 검색 결과보다 이 사이즈 값이 조금 더 크게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늘려볼게요. 사이즈를 100단위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1로 늘리고 Get Import를 선택합니다. 네, 그리고 덤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바탕화면에 파일을 저장합니다. 이거 픽스 덤프를 선택 후 방금 저장한 덤프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바탕화면에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덤프로 생성된 이 파일을 더블클릭 실행해 보도록 하죠.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했는데 바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음악 프로그램인데 음량이 출력이 안되고 바로 종료가 되네요. 이 프로그램도 덤프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죠.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. 그리고 항로 단계 진행합니다. 이 프로그램도 보면은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은 인라인 코드 패치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 더블 클릭 후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면 이 부분에서 또 코드가 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코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. 스칼리아라는 프로그램이나 앞전에 파일 배치라는 이 두 기능을 사용해 덤프 뜨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면 덤프를 뜰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?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분석하기 전 앱스24 디버그에 플러그인을 하나 받아놨는데요. 이 메뉴에 보시면은 only dump ex라는 덤프 프로세스라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앞전에 덤프라는 플러그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덤프를 한번 떠보도록 하죠. 현재 두 방법 다 실패했는데 이 덤프를 이용하면은 실행 가능한 덤프를 뜰 수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OE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해 놓습니다.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하고 플러그인을 선택 후 덤프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이 많은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엔트리 포인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주소가 120B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주소가 120B
그러나 현재 여기 보시면은 OAP 엔트리 포인트라고 여기는 보시면은 120B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이 부분의 주소가 현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미지 베이스라고 적힌 이 부분의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4500000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여기에 보시면은 앞자리 여기 45가 보이시죠? 자, 이 부분이 이미지 베이스의 주소 값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엔터리 포인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값이 아래쪽에 있는 120B라는 이 부분의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엔터리 포인트, 자,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이 값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현재는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덤프를 뜨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상단에 보시면 덤프라고 적힌 이 부분의 본턴을 선택합니다. 네, 그리고 바탕화면을 선택 후 파일을 저장해 놓습니다. 자, 현재 덤프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요. 앞전에 하나 저장했기 때문에 현재 이 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라고 선택합니다. 그리고 피니시 버튼 선택 후 진행합니다. 자, 현재 바탕화면에 덤프라는 이 파일이 새로운 파일로 교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스칼리아를 다시 실행해 줍니다. 스칼리아가 실행해 있다면 종료하시고 다시 재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OAP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값이 일치하는가 확인을 합니다. 자, 현재는 일치하지가 않네요. 앞전에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붙여넣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붙여놓은 값과 현재 OAP라고 적힌 이 부분의 값이 이 부분의 주소가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IT 오토 서치를 다시 선택합니다. 계속 앞전 강의에는 예를 눌렀는데요. 이제는 아니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. 그리고 주소를 좀 내려가지고 한번 Get Input 버튼을 눌러볼게요. 그전에는 주소를 늘리지 않고 계속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의 값을 1로 저장 후 Get Import를 선택합니다. 네,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되네요. 앞전에 덤프라는 파일을 생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. 팩스 덤프, 이 버튼을 선택 후 바로 덤프 파일을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. 앞전에 저장한 덤프라는 이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바탕화면에 덤프.scy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이 파일이 제체됐다는 이야기죠. 자, 이것을 다시 실행해 보면 결과값을 알 수가 있겠죠.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도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덤프를 뜨고 새로운 실행 가능한 파일을 또 생성을 했는데요. 실행에 또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덤프던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면 이 부분에 코드 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앞전에 여러 방법을 했을 경우는 코드가 없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코드가 생성된 것이죠. 플러그인 온리 덤프를 이용할 경우 덤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덤프던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데 컬이라고 보이는 이 함수 부분을 선택 후 더블클릭 진입해 보면 목표 지점으로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원본 상태의 코드를 선택 후 더블클릭 진입해보면 정상적으로 함수의 주소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. 현재 꼴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의 코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. 아래쪽 점프라고 보이는 이 부분도 더블클릭 선택해보면 그 표지점이 있는 곳으로 정상적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의 코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. 콜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코드가 자꾸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. 원본 파일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CFF 익스플로러를 선택해보면 옵셔널 헤더 DLL 캐릭터리스트 이 부분을 선택 후 여기 보시면 DLL 캠무브 이 부분이 체크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항상 DLL 캠무브 이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메모리 번지 값이 자꾸 변경이 돼야 가지고 인당 코드 패치고 메모리 번지 값이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이 자꾸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누릅니다. 그리고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. 네, 현재 원본이 열려있기 때문에 백업본으로 저장합니다. 바탕화면에 플레이미디어 2라는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. 네,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덤프 뜨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이 프로그램을 다 종료 후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미디어 2라고 저장한 이 백업본의 프로그램을 X24 데버그로 다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. 그리고 안으로 단계 진행합니다. 네, 여기서도 코드 패치를 해야 되는데요. 앞전에 이 패치, 이 부분 선택 후 이 패치한 이 값을 저장해 놓은 것을 불러드리도록 하면 됩니다.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패치해 놓은 1337이라는 이 부분을 편집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. 이 파일을 더블 클릭 실행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메모장이라는 이 편집기를 이용해 가지고 편집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. 확인을 누릅니다. 여기 보시면 플레이 미디어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레이 미디어 2라고 저장이 되어 있죠. 2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라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. 이 프로그램이 이름이 일치를 해야 이 패치한 이 파일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변경 후 파일을 저장해 놓습니다. 이건 닫아 놓습니다. 그리고 패치라는 이 창에서 가져오기를 선택 후 바탕화면에서 패치라고 적혀있는 이 파일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정상적인 패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패치된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을 선택 후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정상적으로 패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함수가 정상 작동되는지 이 부분도 더블클릭 진행해 보면
자, 현재 함수가 정상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. 함수가 있는 주소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상단에 있는 exit process라는 이 함수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 진행해 보면 이렇게 함수가 있는 지점으로 이동되는데, call이라고 명령어를 이용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이 현재 주소가 엉뚱한 값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의 값을 원래의 값으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가시면 원래의 코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선택 후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선택 후 복사 후 다시 하단에 있는 이 코드라고 적혀있는 이 코드를 패치를 해주도록 합니다. 붙여놓고 확인을 누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함수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진행하면 함수가 주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코드의 주소 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치라고 적혀있는 이 주소의 값도 바뀌게 되므로 이것도 다시 내번역에 선택 후 다시 저장해 놓습니다. 그리고 이 패치창은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전에 작업한 것처럼 메뉴에서 플러그인 선택 후 only dump ex dump 프로세스를 선택 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엔트리 포인트가 이 부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. 현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덤프를 누르고 바탕화면 선택 후 다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play dump.e라고 새로운 덤프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카일러를 선택 후 이 부분 OAP가 여기 OAP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. 일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선택 후 복사해서 OAP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. 그리고 OAP 여기다 붙여넣습니다. IT 오토 서치를 선택 후 이번에도 애니어를 선택하겠습니다. 애니어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값을 한번 또 누려볼게요. 자, 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Get Import를 선택합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앞전에는 이 X라는 이 표시가 보이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옵셔널 헤더에서 DLL 캐릭터리스트 이 부분에서 선택하면은 DLL can move 이 부분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RVA라는 이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하나를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. 디스어셈블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06C라고 보이죠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1006C인데 여기 보시면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요. 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커널 DLL32나 유저 32DLL처럼 이런 IT 주소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디버그로 이 부분의 값을 디버그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카피 어드레스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. 선택 후 디버그에 가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 표현식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.
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똑같은 주소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시칼리아로 확인했을 때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이 쓰레기 값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값은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딜리트 td 노드라는 이 부분을 선택 후 제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앞전에 덤프 파일을 생성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이 작업에서도 이 덤프라는 메뉴는 선택하지 않습니다. 바로 팩스 덤프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 미디어 2라고 덤프 파일을 생성해 놓은 이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바탕화면에 파일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실행해 보면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